군대에 있는 아들이 혹시 아프거나 다치면 어쩌나 부모님들 마음은 정말 늘 조마조마하시죠. 네, 그럼요. 정말 걱정이 많이 되실 거예요. 괜히 그 부를 땐 국가의 아들, 다치면 네 아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. 군 의료에 대한 불신도 사실 좀 있고요. 맞아요. 그런 우려들이 분명히 있죠. 그래서 오늘은 군 복무 중인 자녀에게 만약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로서 실질적으로 좀 어떻게 대처하고 또 도움은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좀 유용한 정보가 담긴 블로그 글을 저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. 네.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막연한 불안감을 좀 드시고 이럴 땐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좀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먼저 군 내부 의료 시스템부터 한번 볼까요? 아들이 아프다고 하면 일단 부대 의무실부터 갈 텐데 거긴 좀 어떤가요? 네, 기본적으로는 이제 몸이 안 좋으면 분대장이나 간부한테 보고를 하고 의무실을 가게 되죠. 학교 보건실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. 간단한 처치나 약을 받는 곳이죠. 규정상으로는 뭔가 책임 같은 게 명시되어 있다면서요? 네. 규정에는 지휘관이 병사들이 눈치 보거나 이러지 않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또 만약에 입원을 하게 되면 48시간 안에 직속 상관이 병문안을 가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. 오, 병문안 의무까지? 근데 그게 현실이랑은 좀 다를 수도 있다면서요. 네, 그럴 수 있죠. 아무래도 꾀병 아니냐 이런 시선 때문에 아파도 좀 참거나 말을 제대로 못하는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. 음. 또 현실적으로 구내관이나 의료 장비가 부족해서 진료가 좀 늦어지거나 충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군병원끼리 의료 기록이 바로바로 연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진료가 좀 지연되거나 아니면 했던 검사를 또 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. CT나 MRI 같은 건 대기도 길 수 있고요. 그렇군요. 그러니까 규정은 있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네요. 이걸 미리 아는 게 중요하겠어요. 네, 맞아요. 그 한계를 알아야 만약에 자녀분 상태가 좀 심각하다 싶으면 여기서 계속 기다릴 게 아니라 상급 군 병원으로 빨리 보내달라 아니면 민간 병원 진료를 받게 해달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죠. 그 지휘관의 의료 보장 책임을 근거로 요구할 수 있겠군요. 그렇죠. 군 내부 시스템으로 좀 어렵겠다 싶으면 빨리 다음 단계, 그러니까 민간 병원 이용 같은 걸 생각해야 하는 거죠. 네. 그 민간 병원 이용, 이게 정말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절차나 비용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? 일단 현역 병사가 민간 병원을 가려면 지휘관 승인을 받아서 청원 휴가를 내야 합니다. 병가 같은 개념인데요. 청원 육아. 네, 통산 30일 안에서 쓸 수 있고 진료 확인서나 진단서 같은 서류가 필요해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현역 병원 민간 병원 입원을 원칙적으로 한 번에 10일까지로 제한한다는 점이에요. 10일이요? 생각보다 짧은데요? 네, 이게 간부는 연 30일까지 가능한데 좀 다르죠. 그래서 만약 10일을 넘겨서 입원을 해야 한다면 요양심사위원회라는 곳에 심사를 또 받아야 해요. 이 병사는 민간 병원에 더 길게 입원할 필요가 있겠다. 이런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죠. 10일 제한. 이것도 꼭 기억해야겠네요. 그럼 비용 부담은요? 이게 제일 현실적인 문제일 텐데. 네. 그 병사 등 민간 병원 진료비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. 이걸 통해서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. 일부 지원이요? 네. 군 병원에서도 치료 가능한 질병인데 본인이 원해서 민간 병원을 이용했을 경우에요. 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 항목 있죠? 그 급여 항목에 본인 부담금 일부를 나라에서 내주는 겁니다. 급여 항목만요? 그럼 비급여는요? 네, 그게 중요해요. 비급여 항목. 그러니까 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치료나 검사 비용은 지원이 안 됩니다. 그게 크죠, 보통. 네. 그리고 지원되는 금액도 전액이 아니고요. 예를 들어 상급 종합병원이다. 그러면 본인 부담금에서 2만 원이나 3만 원 아니면 총액의 20% 중에 더 큰 금액을 빼고 나머지를 환급해줘요. 공제 금액이 있군요. 네. 그리고 환급 받기까지 시간도 좀 걸려요.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. 3, 4개월? 그럼 당장은 부모님이 먼저 내셔야겠네요. 그렇죠. 초기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거. 그리고 진료비 영수증이랑 세부 내역서 꼭 잘 챙겨두셔야 한다는 거. 이게 중요합니다. 그렇군요. 비급여 안 되고 공제 금액 있고 환급 시간 걸리고 미리 알아둬야 할 게 많네요. 그리고 입원할 때 가져갈 수 있는 물품도 제한이 있다면서요? 맞아요. 특히 그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같은 경우는 자해 위험 같은 것 때문에 정말 사소한 거, 예를 들어 군화끈이나 뾰족한 필기구 이런 것까지 다 금지하는 경우가 많아요.
규정이 아주 엄격하죠. 끈이나 필기고요. 와, 네. 일반 병동도 당연히 전열기구라든지 위험한 물건은 안 되고요. 그래서 입원하기 전에 병원이나 부대에 꼭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. 뭘 가져와도 되는지.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아들이 몸도 마음도 힘들 때 부모님과 소통하거나 아니면 외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는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 군 공식 채널로는 더 캠프 앱이 있죠. 이걸로 인편 보내고 부대 소식이나 식단 같은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. 네, 더 캠프에 많이 쓰시죠. 그리고 일반적인 군 관련 민원은 국방민원 콜센터 1577-900으로 전화하시면 되고요. 또 심리상담이나 군 내부 문제, 비리나 범죄 신고 이런 건 24시간 운영하는 국방 헬프콜 1303번이 있습니다. 1303 국방 헬프콜. 네. 근데 이제 공식 채널은 좀 정보가 제한적일 수도 있으니까 민감한 문제는 역시 직접 소통하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. 그렇죠. 그럼 군 외부에서 좀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만한 곳은 없나요? 예를 들어 인권 문제라던가 좀 더 깊은 심리 상담 같은 거요? 당연히 있습니다. 특히 인권 침해가 의심될 때는 국방부와는 독립된 민간단체인데요. 군인권센터라고 있어요. 전화번호가 02-733-7119. 군인권센터? 네. 여기가 좋은 게 익명이나 비밀 보장이 되면서 상담이랑 법률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오, 그게 중요하죠. 비밀 보장. 그렇죠. 그리고 심리적인 어려움은 군인권센터에서 하는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마음결도 있고요. 국가보훈부에서 운영하는 보훈상담센터 1577-0606나 지역별 마음나눔터도 있습니다. 보훈상담센터 마음나눔터. 네. 또 부상으로 제대한 청년군인하고 그 가족들까지 지원하는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02-6354-2030도 있고요. 여기서는 법률, 심리, 취업까지 지원해요. 그리고 우리금융미래재단 같은 곳에서는 정신과 상담 비용을 지원해주기도 합니다. 와, 법률 지원부터 심리 상담, 비용 지원까지 생각보다 기댈 곳이 정말 많네요. 네, 그렇죠. 잘 찾아보면 도움받을 곳이 꽤 있습니다. 부모님들끼리 정보 나누는 커뮤니티 같은 것도 좀 도움이 될까요? 그럼요. 그 구나모 같은 부모님들 온라인 카페가 대표적인데요.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부모님들끼리 정보도 나누고 또 정서적으로 서로 의지가 많이 되죠. 그렇죠. 공감대가 크니까요. 네. 다만 이제 비공식 채널이니까 정보의 정확성은 여러 경로로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 개인정보 노출 같은 건 항상 조심하셔야 하고요. 네, 맞습니다. 자, 오늘 군 복무 중인 자녀의 건강 문제,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말 실질적인 방법들을 쭉 짚어봤습니다. 정리를 좀 해보자면 군 의료 시스템의 한계를 미리 좀 알아두고 필요할 때는 민간병원 이용 절차나 비용 지원 제도를 잘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군 안팎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채널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네요. 네, 정확합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자녀 상태에 대해서 부모님이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또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는 거겠죠. 네.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늘 나눈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, 그게 결국 자녀의 건강한 군 생활을 지키는 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. 미리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힘이 되실 거예요. 결코 개인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. 오늘 살펴본 여러 지원 제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걸 넘어서서 우리 사회 전체가 군 복무를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또 그분들의 어려움에 더 깊이 공감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